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재미있는 경매 물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양평이고 여기 전원주택이 10채가 있어요. 그 중에 요 앞에 두 채 빼고 뒤에 있는 8채가 모두 경매에 나왔습니다. 8채가 한 번에 경매에 나왔으니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감정가가 1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나서 지금 1억 원대 초반이에요. 미친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가격입니까? 한번 현장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경매 물건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도를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집 10개 중에서 8개라 그랬는데 다시 잘 보니까 집 11개 중에 8개네요. 이렇게 앞에 3집 빼고요. 자, 이렇게 8개의 집이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집 뒤를 감싸고 있는데 땅과 집이 바라보는 방향은 이 방향. 북향입니다. 북향.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북향 땅에다가 이렇게 전원주택을 짓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시골에 집을 산다면 무조건 남향 땅, 남향집을 고르세요. 이 전체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힌 동네, 이렇게 남향 땅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지도를 좀 더 넓게 보시면 경매 물건 여기에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홍천 비발디 파크가 있습니다. 자, 행정구역상 양평군이긴 하지만 거진 홍천이에요. 물론 관광지가 가까운 것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독감이 다 안 나와서 오늘도 목소리가 거시기 하네요.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집들이 이렇게 2층 집으로 지어진 집들이에요. 내부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짝은 떨어져 있네요. 또 다른 집을 보면 이렇게 외부는 조금 손상이 있는 것 같고 내부는 공사를 하다가 마감은 다 안 됐고요. 곰팡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도 좀 많이 들떴네요. 자, 또 다른 집을 보시면은 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조금 느껴지고요. 자, 이 집 같은 경우는 뭐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가스통도 있는 거 보니까 누군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데크는 좀 하다 말았고요. 자, 또 다른 집은 겉은 멀쩡한데 내부 마무리 공사는 하다가 만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외부는 비슷하게 생겼고 내부가 마무리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집들의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이렇게 면적이 나와 있는데 대략 30에서 40평 정도 되는 전원주택입니다. 자, 이 집들은 현재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즉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벌써 리스크가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경사 지붕이고요. 얼마나 오래된 집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감정평가사는 유효한 경과 연수를 5년에서 7년으로 평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정도 된 집인 것 같아요.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수리하고 좀 잘 가꾼다면 그래도 살만한 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마을 입구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완경사 지대입니다. 이렇게 토목공사를 석축으로 해서 집들을 지어놨고요. 집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북향이란 건 역시 아쉽죠. 자, 그러면 심층 분석해 볼 텐데요.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특이한 경매 물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같이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감정가가 11억. 와, 상당하죠. 그런데 현재 88% 떨어졌습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최저가가 1억 3,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 떨어졌냐 했을 때 첫 번째 이유가 우선 이 경매 물건은 건물만 매각인 경매 물건입니다.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건물만 매각이니까 만약에 건물에 지상권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경매 물건이 되는 겁니다.
경매 물건 주변에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산들이 모두 국유지 임야인 것은 조금 좋아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 건물들의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입찰 진행 내용을 보니까 지난 8월 달에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낙찰자를 제가 GC라고 할게요. 낙찰가가 무려 7억이었는데 그런데 GC는 결국 미납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을 또 뒤에서 제가 분석을 할 거예요. 지상권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사용 승인 받지 않았다는 말 다시 쓰여 있고요. 진짜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대지 소유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등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경매 대상 목적물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 철거 시까지의 대지 사용료도 지급하는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거 지상권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낙찰받으면은 또 건물 철거해야 되고 그때까지 대지 사용료도 납부해야 돼. 큰일 나는 거야 라고 법원에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낙찰 받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유치권 5억 2,500만 원 정도의 이제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신고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도 큰일 난 겁니다. 어차피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고 뭐 이분들은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돈을 떼인 거라면 이분들도 돈을 받을 방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큰일 난 거죠.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경매 물건인데 건물 등기를 보면 그 다음부터 아주 황당한 일이 펼쳐집니다. 자, 건물 등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소유권 보존이 되죠. 강제 경매를 위해서 소유권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되는데요. 날짜를 잘 보시면 2021년 8월 17일 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요. 채권자는 토지주입니다. 아까 그 철거 소송을 승소했던 토지주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토지주들이 철거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이 건물주들에게 대지 사용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그것에 기해서 강제 경매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모두 그냥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데 이듬해인 2020년 1월 17일 날 매매 예약을 하고 4월 5일 날 그냥 소유권 이전을 해버립니다. 희한하죠. 강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 집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 집을 산 사람이 바로 아까 봤던 낙찰자 G씨입니다. 희한하죠. 경매에 넘어간 물건을 왜 샀을까요? 경매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철거 소송에서 철거가 확정된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걸 왜 샀을까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물론 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추측과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제가 여기 영상에서는 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희한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경매가 막 진행 중인데 2023년 3월 17일 날 이 집을 또 사고 팔아요. 너무 희한하죠. 지금 이 3월 달에 산 사람이 현재 건물의 소유주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은행에서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리가 없죠. 대출이 안 됩니다. 되게 신기한 게 집을 산 다음에 6일 있다가 3월 23일 날 3억 원 채권 최고액으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물론 이건 은행은 아니고요. 개인이에요. 자, 여기 두 명이 근저당 설정해서 돈을 빌려주는데요. 이 두 명은 이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빌려준 걸까요? 잘 알고 빌려줬으면 희한한 거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다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의 연속이에요. 자, 이쯤 되니까 토지주는 어떻게 땅을 취득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토지 등기를 봤더니 2019년에 임의 경매를 통해서 현재 토지주 2명이서 2분의 1 지분을 공유 지분으로 이렇게 매각을 받아서 낙찰받고 소유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당시의 낙찰 기록을 보니까 감정가가 13억 정도 됐는데 딱 49%인 6억 6,600만 원 666에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당시에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위험한 토지 경매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의 성립 여지가 아예 없었던 거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토지만 낙찰을 받았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철거 소송에서 당연히 승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토지 등기를 보니까 토지주가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 10억, 근저당 6억 이렇게 돈을 빌렸고요. 이자를 못 갚은 것 같습니다. 결국 올해 4월 17일 날 땅도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렇게 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원주택들 있고, 여기 임야 12억 경매 나온 거 있잖아요. 지금 12월 27일 날 최저가 12억 7천만 원에 1차 매각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질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은 건물 낙찰자 G씨는 왜 미납했을까? 제가 추측하는데요. 아마도 이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서 그냥 건물은 포기한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건물은 철거해야 되고 지금 살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토지를 갖게 된다면은 건물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서 요 G씨는 그냥 건물은 놓고 간 게 아닐까 하는 저희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특이한 경매 물건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가진 지식과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어쩌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잘 모르고 제 지식이 짧아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경매 물건에서 승자는 최초의 건물주,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집 팔고 간 사람, 그 사람이 승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